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 테슬라 관련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은 주말이고 사실 조금 쉴까도 했습니다. 저의 와이프와 저희 가족이, 저도 그렇고 며칠 전에 파이자 세컨샷을 맞았거든요. 이게 근데 첫 번째 샷보다는 확실히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섣불리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면들에 있어서는 김 원장님이라든지 여러 유튜버들 중에 요즘 아주 좋은 의사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맞은 경험과 현재 미국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근데 어이구 이게 이런 기사가 뜰 정도긴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이거를 세컨샷을 맞으면은 휴가를 좀 써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정도의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저도 혹여나 혹시나 이런 백신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생길까봐 의외로 미국은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지 말자라는 아주 이상한 저는 매우 반대하지만 뭐 그런 운동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뜨는데 그러니까 세컨샷을 스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 맞으면 뭔가 반응이 옵니다, 확실히. 근데 세컨샷을 제가 맞아보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와이프도 더 전에 맞았는데 좀 힘들어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지났는데 이게 맞은 데가 아직도 얼얼하고 약간의 두통? 이게 좀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냥 영상을 안 만들까. 확실히 컨디션이 이게 확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저는 힘들다 정도는 아닌데 타이레놀이라든지 먹으면 뭐 충분히 견딜 만한 수준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세컨샷을 스킵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훨씬 더 백신을 맞는 것이 이건 뭐 CDC 이야기지만 백신을 맞는 게 개인으로서도 훨씬 더 이득이고 사회에도 더 이득이니까 백신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미국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신을 이제 많이 맞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 아웃도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좀 가이드라인이 좀 이렇게 누그러졌죠. 현재 그래서 밖에 나가 보면은 이게 너무 아직 빠른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벌써 마스크를 밖에선 벗고 다니거든요. 물론 여전히 실내라든지 음식점 안,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백신을 맞고 이렇게 좀 벌써 느슨해지는 게 느껴지죠. 좀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전히 그래도 백신을 맞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한 가지 소소한 그냥 이야기 제가 들은 거는 이 자꾸 세컨샷을 부스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세컨샷과 퍼스트샷이 다르냐라고 했더니 정확히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테크니컬리 이제 세컨샷이 부스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 놔주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튼 벌써 마스크를 이렇게 해제하는 주들이 이제는 좀 진보적인 게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 있는 주죠. 원래 텍사스는 제일 먼저 그걸 오프했지만 이런 주들도 지금 마스크를 자꾸 이렇게 가이드를 내리고 있다라는 점. 그치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주의를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컨샷 맞은 데는 얼얼하고 약간의 두통, 좀 진통제, 특히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둘 필요는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참 경쟁자들이 나온다 그러지만 경쟁자가 없죠. 올해도. 자, 이제 전 세계 플러그인 비이클 세일 이제 통계입니다. 이번 이제 1분기. 압도적으로 테슬라 모델 3가 1등입니다. 12만 6천 대 이상을 팔았고 2등은 이제 홍강미니. 이거 제가 볼 수 없는 차죠. 3등은 모델 Y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델 Y가 더 팔렸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모델 3가 여전히 강세네요. BYD 한이 4위고요. 이것도 제가 볼 수가 없죠, 직접적으로. 이건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로 중국 내 아주 확실히 노선을 정한 BYD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딱히 제가 닛산 리프가 드디어 제가 아는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통의 아주 진짜 이런 전기차 시장을 오픈한 초창기 이제
회사죠. 이것도 중국에서 이건 보이지를 못하고, 그 다음 와, 코나 EV. 현대가 굉장히 이거를 여전히 이제 아이오닉 5로 넘어가고 있지만 코나 EV를 열심히 아직,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좀 단종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나 다른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여전히 꾸준히 이거를 팔아야겠죠. 안 그러면은 페널티가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CO2를 열심히 뿜뿜하는 내연기관 차들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밑에 이 내연기관 이제부터 회사들은 어떻게든 팔려고 하지만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폭스바겐의 ID3 이거 나오면은 모델 3 폭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격한 격차가 여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외에 이제 볼드가 아닌 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이건 제 관심에서 좀 벗어나인 차들이고요. 볼트는 여기 있습니다. GM도 굉장히 판매량이 늘었는데 미국 내에서 GEV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런 친환경 차를 엄청나게 팔지 않으면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시장 상황은 압도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슈퍼차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테슬라만한 전기차가 아직도 없습니다. 판매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올해는 달라질 거다, 올해는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참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의 큰 문제인데 참 이 당사자분들, 특히 이제 직업이 걸리신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이게 밖에서 보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참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이제 GM이 멕시코에 이제 $1 빌리언 투자해서 이제 전기차를 멕시코에서 만드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그냥 이렇게 slap in the face, 뺨을 확 때리는 그런 무브를 보여줬죠. 미국 내에서 참 전기차를 만들기가 워낙 이쪽 시장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익이 정말 박하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점점 인건비가 싸다라든지 정말 전방향으로 충전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또 이제 후속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UAW가 그러면 이제부터 텍스 인센티브, 많은 분들이 다시금 기대하는 그 테슬라나 GM에 기대하는, 이미 GM이나 테슬라는 이미 그 캡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보조금이 한 푼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주의 특별 보조금들은 남아있지만 중앙 보조금 대비해서 월등히 작죠. 자, 이제는 미국에서만 만든 차만 보조금을 주자. 그러니까 GM을 배제하자라는 거죠. UAW가. 너 자꾸 그렇게 해외에 공장 지으면은 정부를 압박해서 보조금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참 UAW가 여전히 참 힘은 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런 힘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GM은 가뜩이나 저 볼트가 물론 이제 신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판매량이 주는 영향이 있긴 있지만 이 셉니다. 그러니까 해외 공장 짓지 말라는 얘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세는 계속 제가 이미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직장 역시 한 개인의 그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직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의 그런 job security, 그 직장 고용 안정성 이런 것들도 저 역시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정말 미국에서의 그런 직장을 잃은다든지 그 고용 불안정에 대한, 사실 역으로 얘기하면 고용 유동성이 더 좋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로 흐를 때 이런 앞으로의 모습, 그러니까 UAW의 미래 모습이라든지 이제 한치 앞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합니다. 이런 기사에서도 잘 나와 있고 다른 보고서들에서도 진짜 잘 나와 있는 게 지금 GM은 정부에게 얘기하는 게 일자리 승계하겠다. 이제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트랜스퍼하면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lower pay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깎으려는 의도가 사측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차로 넘어가면서 이대로 가다가 어차피 부품도 줄고 이유는 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는 배터리 공장으로 넘기면서 lower pay로 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UAW는 그걸 원치 않죠. 이제 그대로 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정말 박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멕시코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멕시코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센티브 주지 말자. 근데 이 미국 내에서 참
이 정부 사업,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그때 댓글에서도 정확히 잘 이걸 clarify 잘 명확히 해주셨는데 이제 플릿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사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플러스 노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회사는 단 한 개도 없죠. 물론 이제 그 외에 보조금은 당연히 꼭 뭐 노조가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여지가 이제 플렉시빌리티 좀 여지가 이제 스페이스가 있긴 있는데 지금 UAW가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솔직히 인센티브에 해당될 회사가 진짜 하나도 남지 않겠죠. 그냥도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면요. 참고로 테슬라는 노조가 없죠. 그 노조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트위터로 이야기했다가 이제 경고를 먹었죠. 여튼 테슬라는 지금 무노조이고요. 거기다가 UAW가 또 뭐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에 제가 배터리 공장 그런 LG에 이제 조인트 벤처 하는데 노조를 이제 설립하려든지 이제 노조의 입김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제 플러스 또 며칠 전 기사로는 이제 EV 스타트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이라든지 로스타운 지금 문제가 많지만 여러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신생 지금 EV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공장들이 사실 이러기가 좀 쉽긴 한데 지금 이분들 공장들은 사실 GM이나 기존 레거시 오토들이 공장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들 그냥 레거시 오토 GM이나 포드의 그런 공장이었는데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공장의 사람들한테 유니어나이즈 하자. 이제 그래서 연대해서 우리의 이제 권익을 지키자. 이제 일자리를 지키자 이런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영향력을 가는데 과연 이런 대세를 막을 수는 없겠죠. 제 생각에도 막을 수는 없지만 과연 늦출 수 있을까?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를 이제 연착륙을 시키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급격히 이제 줄어들 텐데 저번에 그 주유소 이야기도 그렇고 주유소가 갑자기 다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경제 사회에 있어서 그 어떤 섹터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이 없고 고용 성장이 없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럼 미래가 이제 축소된다고 생각하면 그 여파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소야 있겠죠. 근데 앞으로 그 산업이 이제 점점 망할 거야 그러면은 그 가해지는 그 심리적 타격이라는 건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뭐 주유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앞으로 주유소 수는 준다 그러면은 그 섹터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지금 현실적으로 저 스타트업들이 유니어나이즈 하긴 이제 노조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게 저 노조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은 그 노조원들의 월급에서 수수료를 뗍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데는 워낙 크기 때문에 뭐 1%뭐 크면 1.44%라지만 아직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이나 조그마한 단체들은 이거 이상 훨씬 뛰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조원들도 이 노조를 이제 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들은 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여차하면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구성원들도 모르진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치만 UAW는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니까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현재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 경쟁사들 중에서 이제 전기 픽업 트럭 만드는 이제 로타운이라고 GM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한 GM은 참 니콜라도 그렇고 이제 로타운도 좀 요즘 삐걱대는데 이것도 공매도 업체 그 보고서를 한번 맞은 회사죠. 그거 아니어도 참 어떤 회사가 이렇게 생산을 한다든지 대량 생산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보면 휠에 인휠 모터를 쓰는 요게 이 회사의 이제 좀 캐릭터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회사가 이 회사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량 생산하려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대량 생산하려는 그걸 또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 주식에 대한 이제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보고서를 또 낸 이유가 지금 이거랑 더불어서요. 지금 부동산세를 지금 미국은 좀 부동산세가 세긴 한데 집이나 이제 공장이나 그거를 지금 못 내고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참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걸 대량 생산하고 기업을 새롭게 이제 빌드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스타트업들 특히
초창기에 이제 셋업하기가 너무 어려서 금방 이제 망하는 통계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 회사도 여름에 이제 차가 나와야 되는데 리비안이랑 똑같죠. 이거 지금 가을로 미뤄졌죠. 근데 가을에도 나올 수 있을지. 모든 이런 스타트업들이 참 이렇게 미루는, 뭐 근데 워낙에 이 동네 풍토가 나온다 그러고 계속 뭐 미루는 게 그냥 당연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과 플러스 이제 차가 원래 예상보다 늦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 역시도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이렇듯 테슬라 경쟁자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예. 어렵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르쉐 얘기인데요. 포르쉐 팬들도.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참 이 포르쉐 브랜드 파워가 참 세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승한 이후로 계속 이게 날라오는데, 더 싼 포르쉐를 원하냐. 포르쉐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타이칸을 이제 후륜 구동만, 그리고 뭐 배터리 팩도 작은 아주 이제 싼, 그래서 사실상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은 모델 S 스타팅 가격과 똑같은 한 7, 8만 불 수준에서 7만 불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후륜 구동 타이칸을 이제 발매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성능도 별로고 모델 3보다 느리거든요. 공간도 좀 실용성하고 뭐 근데 포르쉐니까. 근데 충전 환경도 안 좋고. 요즘 제가 구독자님들이 제게 그 리퍼럴 코드를 너무 써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요즘은 한번 주유소 같이 써보자, 슈퍼차저를. 요즘 너무 슈퍼차저가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는 사실 주유소 같이 써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달리 한국은 이제 휴게소에 현대 EP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전에도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렸듯이 이게 가보면은 지금 동부에 있는 인구가 많은 지금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이제는 거의 대부분 모든 휴게소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은 저 플로리다 남쪽까지는 모르는데 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 보면은 뉴저지 턴파이크라든지 이거 지금 톨레는 전용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은 거의 모든 휴게소에 슈퍼차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냥 요즘은 제가 이렇게 막 옛날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뜨면은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주변에 슈퍼차저가 너무 늘어가지고 그냥 씁니다. 그리고 뭐 5분 10분만 충전해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응급처치는 되니까, 돌아다닐 정도는 되니까 집밥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그냥 앉아서 좀 쉬면서 그냥 다 채우고 나오는 거죠.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테슬라와 달리 이제 포르쉐는 그게 안 되는데도 이게 저가의 포르쉐 이 후륜 구동을 내니까 판매량이 이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 버전 그란 투리스모 모델을 내놔서 이게 뒷좌석 이제 트렁크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별로 는 것 같진 않아서,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9만 불, 여전히 저는 그냥 모델 X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행거리,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계속 이게 안 짧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이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만 불짜리 그란 투리스모가 아니라 크로스 투리스모거든요. 성능이나 여러모로 저의 기준으로서는 딱히 스펙상, 그리고 제가 시승한 경험상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 힘들지만, 참 여기서 브랜드 파워 충성도가 참 중요한 게, 성능이 어쨌든 포르쉐니까 저가의 포르쉐가 나오면 이렇게 판매량이 느는 것과, 지금 타이칸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911을 지금 비슷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저가가 투입되고 나서는 판매량이 지금 911을 뛰어넘을 듯 말 듯 하고 있고, 지금 판매량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SUV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포르쉐도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같은 기간 확실히 이제 이 SUV 라인업은 늘었고요. 뭐 911도 소폭, 718도 좀 늘었지만 중요한 건 지금 파나메라랑 타이칸이랑 손바뀜을 했죠. 이렇게 지금 파나메라를 팀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차에 있어서 이제 고급 브랜드에 있어서도 전기차 수요가, 그쪽 시장에 있으신 분들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는 어떤 특정 이런 얼리 어댑터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으신 분들, 럭셔리 엔드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파나메라를 팀킬하고 있다라는 거. 내연기관 회사들은 좀 머리가 이런 면에서는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